이번 영상은 만약 내가 앞으로 달러를 모아야 한다면 어떤 형태의 달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판단이자 최근 미국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달러라고 하면 현금 달러, 은행 예금 달러, 혹은 달러 표시 채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2025년을 지나오면서 달러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달러를 모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달러를 들고 있느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의 디지털 달러가 기존의 현금 달러와 은행 달러 사이에 새로운 층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대부분 1달러에 1코인이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오르내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이동하는 디지털 현금에 가깝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달러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사실상 양대 산맥은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입니다. 두 코인 모두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고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결제송 금거래의 기본 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태생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제가 달러를 모은다면 USDT가 아니라 USDC를 선택하겠다고 판단하게 된 핵심 이유입니다. 먼저 테더, USDT부터 보겠습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이 쓰이며 가장 강력한 유동성을 가진 코인입니다. 글로벌 거래소, 특히 아시아와 신흥국 시장에서는 USDT가 사실상 기축 통화처럼 쓰입니다. 거래량, 사용성, 네트워크 효과만 놓고 보면 USDT는 압도적입니다.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테더는 설계 단계부터 규제권 밖에서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왔습니다. 준비금 구성에 대한 논란, 투명성 문제, 미국 규제 당국과의 거리감이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고 지금도 테더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반면 USDC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처음부터 미국 규제 환경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준비금은 현금과 단기 미국 국채 위주로 구성했고 정기적으로 공시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5년 서클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기업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는 SEC의 감시를 받겠다, 준비금 구조와 리스크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서는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상장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을 팔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장사는 재무 상태, 준비금 구조, 수익 모델, 리스크 요인을 모두 법적 책임 하에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변명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즉, 서클은 USDC를 그냥 많이 쓰이는 코인이 아니라 미국 제도권, 금융 시스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디지털 달러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거나 글로벌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본다면 USDT가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를 모은다, 달러를 보관한다, 달러를 디지털 형태로 가져간다는 관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유동성보다 신뢰이고 사용성보다 규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보면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이 신뢰를 부여하고 있는 쪽은 USDC 쪽에 더 가깝습니다. 미국 정부와 규제 당국의 태도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2025년 들어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없앨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편입할 대상으로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이 정리되면서 준비금 100%, 공시, 자금 세탁 방지, 법적 동결 가능성 같은 조건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예금과 유사한 디지털 금융 상품으로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가장 정면으로 충족시키려는 구조가 바로 USDC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도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제가 USDC를 더 신뢰한다고 해서 USDT가 무너질 것이라거나 위험한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USDT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 깊게 뿌리내린 스테이블 코인이고 단기간에 그 지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USDT와 USDC는 이제 같은 시장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USDT는 글로벌 유동성과 실사용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USDC는 미국 제도권과 기관 금융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앞으로 달러를 모은다면 나는 현금 달러를 쌓아두기보다 디지털 달러를 선택할 것이고 디지털 달러 중에서는 테더보다 USDC를 더 신뢰하고 모을 것이다. 이 판단의 근거는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누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누가 더 규제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지, 누가 장기적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USDC가 더 설득력 있는 선택지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모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흐름이 비트코인, CBDC, 은행 예금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면 왜 지금은 달러 말고 이걸 모아야 한다는 말이 단순한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라 구조적인 판단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달러를 현금이나 은행 예금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그 중에서도 USDC 같은 디지털 달러 형태로 모으려는 흐름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달러를 보관하는 방식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에게 달러를 보관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금 달러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계좌 속 달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신뢰받아온 방식이지만 2020년대 중반을 지나오면서 분명한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현금 달러를 생각해보면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가장 비효율적인 형태의 달러이기도 합니다. 현금은 이자를 주지 않고 보관 비용이 들며 분실 위험이 있고 국가 간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는 현금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현금 사용 비중은 계속 줄고 있고 디지털 결제와 계좌 기반 거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예금은 어떨까요? 은행 예금은 편리하고 일정 수준의 보호 장치도 있지만 예금자는 은행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은행의 영업시간, 국가 간 송금 규제, 계좌 동결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라는 요소가 항상 따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달러 보관 방식과는 다른 제3의 선택지로 등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계좌에 묶여있지 않으면서도 현금처럼 물리적으로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속도가 빠르고 24시간 언제든지 송금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민간 실험 단계를 넘어 이제는 미국 정부와 규제 당국의 관리 대상이자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금융 구조 자체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USDC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USDC는 은행을 대체하겠다는 메시지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은행 시스템과 공존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맞는 달러의 형태를 제공하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준비금 구조가 현금과 단기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규제 프레임 안에서 운영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은 USDC를 기존 암호화폐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USDC는 암호화폐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 기업, 금융 플랫폼에서도 점점 더 안전한 디지털 달러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와의 관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 중앙은행이 이를 싫어하고 막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은 CBDC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모든 디지털 결제와 송금을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일정 부분 역할을 맡고 중앙은행은 규제와 감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USDC는 CBDC의 경쟁자라기보다는 보완제에 가깝습니다. USDC는 이미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달러의 실전 사례이고 중앙은행이 직접 실험하지 않아도 민간 영역에서 충분한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규제 안에서 움직이는 USDC 같은 모델은 관리 가능한 실험 대상입니다. 반면 규제권 밖에서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신뢰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전혀 다른 목적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자산 구조 안에서 서로를 보완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과 장기 해지 수단으로 기능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 없는 달러 기반의 디지털 현금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와 기관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보유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며 포지션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USDC와 USDT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USDT는 여전히 가장 널리 쓰이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이동하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보관 관점에서는 준비금, 구조와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언급됩니다. 반대로 USDC는 유동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지만 장기 보관과 제도권 연계 측면에서는 더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단기 트레이딩과 시장 이동이 목적이라면 USDT를 쓸 수 있지만 달러를 쌓아둔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USDC 쪽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판단은 감정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은행, 기업, 기관, 그리고 국가 시스템과 더 깊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구조가 규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디지털 달러가 장기적으로 표준에 가까워질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USDC는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서클이 상장을 통해 선택한 길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쌓는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형태의 달러를 들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현금 달러만으로 충분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은행 예금만으로 모든 금융 활동을 해결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누가 더 규제 친화적이고 누가 더 투명하며 누가 더 제도권에 가까운지를 따져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나 일반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모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마지막으로 이 흐름이 향후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제가 지금은 달러 말고 이걸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는지 그 맥락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달러를 현금이나 은행 예금의 형태로만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면서 달러 역시 점점 더 디지털 형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제 송금,
글로벌 결제, 24시간 금융시장, 블록체인 기반 자산 이동이라는 환경에서는 기존 달러의 형태가 점점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필연적인 진화 단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어떤 것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가장 많이 쓰이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느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으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만 보면 USDT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투명성, 규제, 적합성,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점점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USDC가 선택한 길은 분명합니다. 서클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규제권 안으로 들어가고 준비금 구조를 공개하고 상장을 통해 법적 책임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크고 제약도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자산으로 쌓는 전략입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신뢰는 수익률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달러와 가치의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자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 달러를 모아야 한다면 저는 현금 달러를 쌓아두기보다 디지털 달러를 선택할 것이고 디지털 달러 중에서는 테더보다 USDC를 더 신뢰하고 모을 것입니다. 이 판단은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도 아니고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장 재미없고 가장 느리지만 가장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선택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글로벌 거래소에서 빠른 이동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USDT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보관한다, 가치를 저장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달러를 들고 간다는 관점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관점에서 USDC는 분명히 하나의 합리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모은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핵심 자산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자산 구조 안에서 서로를 보완합니다. 앞으로의 금융 환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전환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달러는 사라지지 않지만 달러의 형태는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물리적 현금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은 달러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러를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제 선택은 USDC입니다. 이 판단이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